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38회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40회차까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38회차고 나면 두 번 수업밖에 안 남았네요. 계속 선생님이 토픽을 준비하니까 계속 선생님은 준비하기는 좀 더 쉬워졌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토픽 문제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조금 쉬워졌는데 여러분은 조금 지겹죠? 근데 또 남들 또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 장단점이 다 있지만 장점만 생각하고 살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재밌다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쓰기 한번 볼게요. 오늘도 51번부터 53번까지랑 제시된 문장으로 문장 만들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1번 문제는 수미씨, 제목은 따로 없네요. 수미씨, 지난번에 책을 고맙습니다 나왔어요. 수미씨의 책 덕분에 과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니까 아마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 사실 되게 쉽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게 64회인가 60회에서 토픽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이때 시험 점수를 잘 맞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쉽게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수미씨, 지난번에 책을, 여기 뭐 썼습니까? 네, 책은 보통 뭐예요? 자, 내가 서점에 가서 사면은 뭐 고맙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책을 나한테 없는 책을 아마 빌려줬으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일에 대해서 고맙다 할 필요 없으니까는 사는 일 아닌 거라면 아마 빌려주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미 씨의 책 덕분에 과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알죠, 여러분? 좋은 일일 때는 덕분에를 쓰죠. 근데 보통 안 좋은 일일 때는 뭐 써요? 덕분에랑 반대말이 누구누구 탓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잘못을 돌릴 때는 탓에를 쓰고 덕분에는 보통 좋은 일일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때문에는 둘 다 가능해요. 뭐 때문에 쓸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때문에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좋은 일일 때는 덕분에가 되고 좀 안 좋은 일일 때는 그때는 또 탓에 누구누구 탓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릴 때는 게 탓이에요. 여기서는 덕분에니까 좋은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과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언제? 자, 이렇게 뭐 물어봐요. 요즘 문제 유형은 대부분 하나는 물어보는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했네요. 그러면 책을 언제 뭐겠어요? 빌려왔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답은 지난번에 책을 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은 되지만 정말까지 넣으면 좀 더 정말 고맙다는 느낌이 더 들겠죠. 그래서 수미 씨 책 덕분에 과제를 잘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책을 언제 말까요? 그죠? 예, 아까 했죠. 빌려왔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언제 돌려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갖다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고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10점 문제에다 10점을 다 맞춰야 되겠죠. 짧고 간단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 문제 점수 따기가 쉬우니까 점수를 많이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토픽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아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제 52번이에요. 이것도 그날 51번이랑 같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51번이 조금 쉬웠으면 52번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밝은 표정을 짓는다. 그렇죠? 예, 기분이 좋으면 어떤 이유, 기분이 좋으면 밝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자,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단면이 어떻게 할까요? 표정이 어두워진다.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기분 좋으면 밝은 표정 짓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두운 표정이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뭘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와 반대로니까 지금 앞 내용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나왔네요. 지금 여기 답이 벌써 나와 있어요. 이와 반대로 하고 이게 나와 있으니까 앞에 문장은 뭐예요? 이 문장이 아마 반대되는 문장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찾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밝은 표정을 지으면 기분도 따라서 좋아진다. 그러므로 우울할 때일수록 어떠한 것이 좋다, 뭐뭐는 것이 좋다 나오겠죠. 여러분 아까 우리 51번 문제도 좀 쉬웠는데 5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기억에 나오는 그 문장은 이와 반대로 하고 여기 뒤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랑 딱 반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앞 문장에도 보면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표정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기분이 뭐죠? 예. 감정이 표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감정 따라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정이 표정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보니까 이와 반대로 표정이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했기 때문에 딱 반대로 쓰면 돼요. 감정이 표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쓰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면 밝은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왜? 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울할 때일수록 어때야 될수록 오히려 더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좋다는 이야기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답은 자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밝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왜냐하면 아까 했죠? 예,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혹은 감정이 표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아까 딱 반대죠. 표정이 감정이나 기분 같은 말이니까 기분이 표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로 이번엔 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밝은 표정 지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므로 우울한 때일수록 어떡하라고요? 네, 우울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두운 표정보다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쓰면 아주 좀 거의 10점에 가까운 답을 아마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문장 안에 써야 될 답이 다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바꿔서 쓰면 다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52번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53번 문제 볼게요. 다음 표를 보고 주거 방법에 따른 주거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밑에 나오죠. 주거 방법은 자가라는 것은 내 집, 내가 집을 샀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자신의 집이라는 얘기고 전세는 빌려 쓴다는 얘기죠. 어떤 일정한 돈을 좀 주고 빌려 쓰는데 그 대신 매월 내는 돈은 없는 게 전세예요. 그리고 월세는 일정하게 돈을 맡겨야 될 필요는 많이 없는데 그냥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게 월세죠. 그래서 이게 주거 방법이에요. 세 가지 주거 방법 형태가 있는데 주거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했지만 여기에 표를 읽는 거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사실 큰 점수를 받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뭐 그대로 써도 되긴 되지만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이 내용을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다시금 해석해서 문장을 쓰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이 문장의 내용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다가 틀리면 오히려 좀 더 안 좋겠지만 틀리지 않게 정말 이해해서 바꿀 수 있다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해서 바꾸어 쓰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주거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가의 장점은 집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왜?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나죠. 예, 주인이 나니까 당연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은 따로 없어요.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집을 바꿀 수 있죠.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돼요. 그래서 고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데 단점은, 단점, 안 좋은 점은 이사를 가려면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이 집 놔두고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가인 경우에는 일단 내가 이사 가고 싶을 때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지만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는 장점은 집을 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절약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을 살라 그러면, 그래서 아파트 한 개 사는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2억이다. 2억인데 요즘은 사실 전세값도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2억인데 전세값은 한 뭐 1억 5천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전세가 뭐 한개 말해서 1억 정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2억만큼은 돈이 없어도 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세 가면 좋아요. 돈의 부담이 안 되죠. 그래서 비용이 좀 절약되고, 단점은 내 마음대로 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전세로 들어가면 못을 한 개 박을 때도 주인이 싫어할까 좋아할까를 좀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주인이 와서 막 좀 기분 안 좋아하면 안 되니까 마음대로 내가 좀 고쳐볼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까 자가일 때의 장점이 전세일 때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죠. 근데 월세는 또 장점은 아주 적은 돈으로 방을 얻을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 월세 들어가보면 알지만 만약에 집 사는데 2억이 드는데 전세로 할 때 한 1억 정도를 만약에 들어서 전세를 구한다면 월세는 보통 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이라고 있죠. 보증금. 전혀 돈을 안 주고는 못 들어가요. 보증금을 주는데 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월세를 못 냈을 때 이 사람이 돈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보증금에서 나중에 그 월세를 빼고 주려고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이 보증금은 보통 만약에 전세가 이렇게 되면 보증금은 한 1,0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아주 큰 돈은 없어도 진짜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이 진짜 없는 사람들은 보통 월세를 많이 들어가죠. 가서 좋은데 1,000만 원 정도 되면 되는데 이건 또 장점은 되게 적은 돈으로 방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매달 월세를 내야 돼요. 전세로 들어가면 한 1억 정도 주고 돈 좀 많이 주고 들어가지만 매달 없어지는 돈이 없는데 월세는 매달 월세를 내면 이 월세는 나중에 받지 못해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겠죠. 이게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냥 풀이해서 여러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이해서 쓸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쓸 때 주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주거 방법에 따르니까 일단 주거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자가이고, 둘째는 전세이고, 셋째는 월세이다. 하고 설명해줘요. 해주고 각 주거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라고 쓰고, 그죠?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 주거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첫째, 자가는 집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사를 갈 때 집이 팔리지 않으면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 집이기 때문에 집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사 갈 때는 또 팔리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월세나 전세는 내가 나가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주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거의 나갈 수 있는데 자가는 집이 팔리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는 집을 사지 않아도 되어서 비용이 좀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집을 고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주인 눈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쓰면 되고, 마지막으로 월세는 아주 적은 돈으로 방을 얻을 수 있어서 돈이 정말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데 그 월세 내는 돈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있으면 뭐 전세나 자가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신의 생각까지 쓰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쓰라는 얘기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만 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한번 마련해 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주거, 자가, 그리고 전세, 그리고 월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서, 일단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어떤 주거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먼저 써주는 거예요. 우선 자가는 이렇게 이제 일단 첫 번째는 혹은 이렇게 나쓰지만 우선 해도 돼요. 첫 번째로 자가는, 내가 하면 우선 자가는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우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신의 집이므로, 아까 우리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나왔었는데,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집이기에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신이 주인이므로 이 뜻이에요.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런 단어를 한 개 더 써줌으로 해서 여러분이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사를 가려면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전세는 난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 한 개 써줄 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 다음으로 전세는, 그 다음으로 전세는 해서 그 다음이라는 말을 써줘도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할까요? 그 다음으로 전세는, 집을 사지 않아도 돼서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다. 없다는 단점이 있다도 돼요. 없다는 단점이 있다 써도 되겠죠. 근데 계속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단점이 있다고 안 써도 이게 있지만 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글자 분량이 좀 많이 모자란다면 써줘도 되고 아니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여기도 역시 마지막으로 라는 말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월세는 아주 작은 돈으로 방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쓰고 아주 작은 돈으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문제를 그냥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그냥 써보세요 하고 나오면은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바꿔서 쓰면 되니까 이 점 부담이 없어요. 53번 문제 풀 때 조금 부담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좀 쉽게 그냥 쓸 수 있겠죠. 이걸 다 원고지에 집어넣으면 200자에서 한 200, 300자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원고지에 넣어서 써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51번, 52번, 53번은 다 풀어봤고, 이번에는 제시된 표현을 순서대로 모두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는 거 이제 또 해볼게요. 자, 1번 보니까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다고, 두 번째 문장은 한국인과 이야기하다고, 세 번째 문장이 두렵지 않다예요. 이 문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대충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매일 한국어 공부해요. 그리고 한국인과 이야기해 보니까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왜 한국인과 이야기하는 게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 문장을 어떤 하나의 이유 같은 문장인가 이야기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을 이걸 이유로 만들어주면 돼요. 매일 한국인과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올 때는 앞에 어떻게 해서 우리 배웠거든요. 문법에서. 우리 계속해서 어떤 하는 일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를 보통 우리 done이라는 문법을 했었거든요. 뭐뭐 하더니. 이렇게 이 문법을 쓰면 아마 여기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더니 한국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한국어를 하나도 모를 때는 한국인과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이야기 잘 안 되죠. 예. 스님도 사실은 아직 이렇게 외국어 영어를 좀 공부했지만 서툴러서 막상 영국이나 미국 같은 쪽의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일단 두려워요. 별로 이 말이 맞을까? 자꾸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더 안 나와요. 두려워요. 그게. 근데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국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경찰서에 데려다 주다. 몹시 뿌듯하다. 뿌듯하다 뭐예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기분이 좋게 느끼는 거. 나 정말 훌륭한 일이 했어. 나 정말 잘했어 하고 느껴지는 감정이 뿌듯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하거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를 잘 맞았거나 그럴 때 뿌듯한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좀 자부심 아니면 좀 스스로 만족하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 뿌듯하다를 써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길을 잃었다. 경찰서에 데려다 줬어요. 쉽죠? 아이가 길을 잃었는데 아니면 길을 잃은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더니 몹시 기분이 좀 쉬워요. 아이가 길을 잃다를 조금 바꿔서 길 잃은 아이를 이렇게 쓰면 좀 더 좀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줬더니 몹시 뿌듯했다. 만약에 이걸 바꾸지 않고 쓰면 아이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더니 몹시 뿌듯하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조금 길다 싶으면 바꿔서 그냥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이라고 쓰면 좀 더 문장이 단조로우면서도 좀 더 짜임새 있는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두 번째 거 3번 한번 볼게요.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모두 하다. 마음이 한결 가볍다요. 가볍다 알죠? 마음이 가볍다는 것은 뭔가 해야 될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가볍다는 얘기는. 그래서 자,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걱정되겠죠. 내일 또 그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꾸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오늘 모두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했던 거 내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모두 해버렸더니 마음이 가볍다. 아까 했더니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러면 여기 있는 끝부분을 지금 다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지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다를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혹은 있었는데 할까요? 있는데 그 일을 오늘 모두 있는데 오늘 모두 했더니 오늘 모두 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이것도 아까 했듯이 더니를 쓰면 좀 그 다음 문장이 결과가 이어지는 거니까 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모두 했더니 해버렸더니 이것도 괜찮고 그죠? 네, 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일 해야 할 일까지 오늘 모두 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이렇게 해도 되네요. 그죠? 내일 해야 할 일까지 오늘 모두 했어요. 근데 아니면 아까 쌤이 하는 것처럼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모두 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괜찮겠죠? 조금씩은 문장은 바뀌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장의 뜻이 잘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볼게요. 고객 서비스에 불만을 갖다, 항의하다, 음식값을 환불해 주다 됐어요. 자, 고객 서비스, 고객이 갔는데 서비스에 좀 막 불만이 있어요. 뭐 음식도 깨끗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불친절하다든지 이렇게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게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불만 때문에 항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 이유로 항의를 한 거예요. 하니까 뭐예요? 음식값을 환불해 주는 거겠죠. 항의를 안 했다면 환불해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이유죠. 항의했더니 음식값을 환불해 주었다. 우리 오늘 배웠긴 대부분 다 더니가 다 들어갔어요. 거의.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하나의 뒤에 나오는 결과에 대한 이유라 볼 수 있죠. 더니. 여기도 어서도 이유예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서 불만을 가져서 하든지 그죠? 네. 항의했더니 음식값을 환불해 주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쓰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